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안보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We had extremely positive and productive conversations and meetings. 中美两国人民都是伟大的人民，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4일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가드레일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를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에는 인공지능 AI가 바꾼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안보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중국의 대미 투자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 내 펜타닐 원료 유입 차단 노력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에너지 수송을 위해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장기적으로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도 회담 뒤 공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들이라며 양국이 함께 세계와 양국 국민을 위해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인 중미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AI 모델에 비국가 행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AI 안전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기술 역량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베센트 장관은 14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주요 AI 기업인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의 언어 모델들이 생산성 측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엔트로픽의 미토스 모델에서 단계적 도약을 목격했으며 오픈 AI의 차기 모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몇 달 뒤에는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AI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 이곳에도 매우 발전된 AI 산업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두 AI 초강대국이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AI 모범 사례와 향후 운영 원칙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워킨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과 팀 케인, 피터 웰치, 크리스 벤 홀런, 제프리 머클리 사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국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1951년 유엔 난민협약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들에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82년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도 40년 넘게 북한 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9일 북한 난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2024년 4월에도 약 200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북한인을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구금, 처형에 취약한 곳으로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이 북한인 대부분을 난민 협약상 보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경제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이들은 강제 노동, 장기 자의적 구금은 물론 기독교인이거나 중국에서 한국 단체와 접촉한 경우 처형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법안 심의회의를 열고 하원 결의안 제64호를 압도적인 초당파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뉴욕 3선거구의 토머스 수오지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의 지역구는 뉴욕 북부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포함하며 한인 유권자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야 의원 68명이 초당파적으로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릴 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13일 위원회 표결에서도 반대표 3표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동맹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 경제, 문화, 유대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와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양국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미한 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양측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 공동 설명서 국방 분야 제57차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 국방 통합 국방협의체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존 노 전쟁부 인태안보차관보와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직무대리,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자, 이은경 기자와 함께 회담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2시간 15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협력, 중동 안보, 한반도 문제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회담 분위기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된다면서 화답을 했고요. 시 주석은 또 세계가 100년 만에 대변혁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중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텐탄 공원에서 기자들에게 회담이 훌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은 사실 며칠 전부터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회담 하루 전인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서울에서 사전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중 양측이 한국을 제3국의 그 협의 장소로 선택한 건데요. 그 두 사람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도 각각 면담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간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한국과 세계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의 협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란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의제가 됐겠죠. 네네. 중동 안보, 특히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백악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양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에너지 수송을 위해서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데도 동의를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장기적으로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앞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중국으로부터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사전에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사전 작업이 회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양국 간 경제 분야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시장 개방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또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대거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네. 회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 기업인들을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소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 차단 노력 강화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는데 논의가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중동 정세,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이 발표한 회담 결과 보도 자료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논의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타이완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타이완 문제도 역시 백악관 보도 자료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후에 텐탄 공원에서 기자들로부터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마친 이후에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있었죠? 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 주최로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미중 양국이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신문에 공자의 가르침을 실었다는 일화, 또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대륙 횡단철도 건설을 도왔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오랜 인연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는 오는 9월 24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셈인데요. 이는 미중 관계가 계속 긴밀히 관리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인경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소식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전망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의 정재응 선임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장 우선시하는 의제는 뭐가 될까요? 워낙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년 만에 중국을 공식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지금 되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이제 미중 관계가 알다시피 글로벌 차원의 모든 이슈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하셨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문제, 그런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의 어떤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 같은 것들을 저는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 역시 미중 관계가 워낙 또 중요한 양자 관계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갈등보다는 좀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미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과 충돌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경쟁은 하지만 관리하는 어떤 대국 관계로 좀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란 예. 전쟁 상황 속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네. 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네. 봉쇄,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네. 이런 상황들이 양국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지금 이란 전쟁이랑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의 어떤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국과 미국 모두 이 문제의 해결을 아마 희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 역시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서로 또 이게 지경학적인 어떤 또 이해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9번인가 꽤 많은 미팅을 갖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측면에서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유가라든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의 마련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문제 역시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의 어떤 방향이 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소통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어떤 네. 문제, 정상회담이 네. 이루어질 때마다 타이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주요 핵심 의제로 좀 떠오르곤 했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타이완 문제가 왜 이렇게 양국 간의 네.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여기 뭐 대만 문제는 타이완 문제는 워낙 그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이고 뭐 여기 청취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중국이 특히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핵심 이익 중에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타이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좀 상호 간의 이해관계와 충돌 그리고 갈등이 이제 이 문제로 격화되거나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이슈에서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마 타이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타이완의 그 라이칭더 그 이제 그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지금 집권 세력이 대만의 어떤 타이완의 독립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상당 오랫동안 이제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중국은 특히 이제 미국 측에게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대만 독립을 좀 지지하지 않아 달라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저는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중국의 손을 들어줄까? 그거는 저는 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 만약에 중국이야 뭐 당연히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잘 알다시피 지금 타이완 문제를 놓고 중국과 타이완뿐만 아니라 또 일본 간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미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뭔가 또 역으로 뭐 새로운 좀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뭐 좀 치열한 좀 하나의 어떤 좀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자, 이번에는 무역 문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네, 부산에서 합의한 휴전 이후에 두 나라 네. 입장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작년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게 이제 그 경제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뭐 145% 철회를 하고 중국은 농산물이나 희토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다시 이제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이슈는 전 주로 경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교 안보나 정치적인 이슈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그 입장 차이도 있고 이게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경제 부분은 지금 중국 역시 알다시피 중국도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고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제일 핵심 포인트는 주로 경제 협력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단에 보면 미국의 대기업 CEO들 뭐 금융 뭐부터 시작해서 기술 분야 뭐 여러 가지 CEO들이 많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미국 농산물이라든지 항공기, 에너지,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 아니면 중국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런 걸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 또 희토류라든지 핵심 광물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어쨌든 지금 이 문제 갖고 미중이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타협점이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산물이죠.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가장 크게 이제 판매했던 부분이 농산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 대규모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중국이 보잉 그 항공기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항공기 구매 논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서비스 분야도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는 조금 여러 가지 뭐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좀 어느 정도의 어떤 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 네. 주신 대로 외교 또 경제 안보 분야 모두 주요 핵심 의제에 네. 오를 것이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 인권 문제가 또 핵심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주목이 네.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정상회담 출발 전에 네. 지미라이 홍콩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홍콩 언론인이죠. 지미라이 등을 네.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도 회담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인권 문제는 중국 정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인권 문제는 뭐 당연히 과거부터 중국이 이제 그 홍콩 민주화 지미라이 문제 그리고 뭐 알다시피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구르 문제 뭐 탈북자 문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중국이 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마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하지 않을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서 이제 정부가 제일 좀 예민하게 보는 영역이 타이완 문제, 인권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뭔가 뭐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기서 어떤 협의의 공간은 저는 크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는 하겠지만 뭐 중국은 그냥 원론적인 거 원칙적인 입장에서 아마 얘기를 해서 뭐 그 부분이 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각자 의견 정도, 각자 생각 정도, 소통 정도에서 아마 그냥 논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중 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네.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세종연구소 네. 안보전략센터의 정재흥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소식에 미 주식 선물이 급등했습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하며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의 회담과 기업 실적 호조로 다우 선물은 0.7% 급등하며 5만 선 돌파를 눈앞에 뒀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선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독일의 닥스와 영국의 푸시 100 지수는 상승한 반면 아시아 시장은 한국 코스피가 오르고 일본 니케이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란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시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식 후 유가 하락을 자신하며 유류세 중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맞아 보이는 라디오로 중국 현지 상황을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해드리는 특집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14일에 이어서 15일에도 1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 간 만남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시부터 이어지는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안보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We had extremely positive and productive conversations and meetings. 中美两国人民都是伟大的人民，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4일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가드레일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2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안보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중국의 대미 투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 내 펜타닐 원료 유입 차단 노력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에너지 수송을 위해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장기적으로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도 회담 뒤 공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들이라며 양국이 함께 세계와 양국 국민을 위해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인 중미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 AI 모델에 비국가 행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AI 안전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기술 역량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베센트 장관은 14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주요 AI 기업인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의 언어 모델들이 생산성 측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엔트로픽의 미토스 모델에서 단계적 도약을 목격했으며 오픈 AI의 차기 모델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몇 달 뒤에는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AI 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 이곳에도 매우 발전된 AI 산업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두 AI 초강대국이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향후 운영 원칙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워킨쇼, 제임스 맥거번 하은 의원과 팀 케인, 피터 웰치, 크리스 벤 홀런, 제프리 머클리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국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1951년 유엔 난민협약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들에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82년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도 40년 넘게 북한 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9일 북한 난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2024년 4월에도 약 200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북한인을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구금, 처형에 취약한 곳으로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3일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법안 심의회의를 열고 하원 결의안 제64호를 압도적인 초당파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뉴욕 3선거구의 토머스 수오지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의 지역구는 뉴욕 북부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포함하며 한인 유권자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야 의원 68명이 초당파적으로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릴 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 표결에서도 반대표 3표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동맹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 경제, 문화, 유대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와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제2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양국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미한 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또 양측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 공동 설명서 국방 분야와 제5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존 노 전쟁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직무대리, 한국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이번 공동성명에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문제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회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자고 하며 감사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우리는 제임스에게 감사의 글을 당연히 보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면서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표현이 바로 Last but not least.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I was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우리는 정말 우리 회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Don't you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Don't you think so?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Don't you think we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Absolutely. 물론입니다.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우리는 제인, 데이빗, 에이미 그리고 물론 밥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야 합니다.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Wait a minute. 잠시만요. I almost forgot.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Last but not least,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우리는 반드시 제임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Last but not leas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last but not least.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밝혔습니다.
피터 판테르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13일 네덜란드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북한은 추가 탄약과 미사일, 심지어 병력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그 결과를 직접 목도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의 안보와 국제법적 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데르플리트 대사는 또 네덜란드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의 공동 창설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북 제재 자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지난 2024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이 해체된 이후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이 대북 제재 위반 조사와 보고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 창설했습니다. 판테르플리트 대사는 네덜란드가 1950년부터 유엔 군사령부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도 군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안보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정착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약 5천 명의 군인을 파병해 이 중 122명이 전사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한편 판데르플트 대사는 한반도 분쟁 격화가 전 세계 공급망과 무역에 미칠 파장도 경고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될 경우 전 세계 무역이 혼란에 빠지고 해상 항로가 막힐 수 있으며 식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제품의 공급망 차질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판데르플리트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도발이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면서도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것은 북한의 정권을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4일 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미 주식 선물은 급등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이란이 수로 이용 통행료를 받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종료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은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 이상 소폭 상승했고 영국 푸시 100 지수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지만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0.98%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 선물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시스코 시스템즈의 견조한 실적 발표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역사적인 회담에 힘입어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다시 한번 5만 선을 돌파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다우 선물은 0.7%, 351%포인트 급등했으며 스탠다드&푸어스 500 선물은 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선물은 0.2%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약 105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사흘 연속 상승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이번 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2센트로 분쟁 이전 3달러 미만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방 휘발유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빠르게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폐쇄는 전 세계 여러 자원의 해상 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 대부분 아시아로 향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의 20%, 그리고 기타 주요 원자재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의 성대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고 결실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국민의 관계가 미국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250년의 상호 존중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 모두 근면과 용기, 성취, 가족, 그리고 국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력이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번영하고 협력적이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설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공지능 얘기 어디서든 듣죠. 네. 이 인공지능 또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데 있었습니다. 오. 네, 인공지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무려 80년 전에 공개됐었는데요. 오늘은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 애니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 혁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올해로 공개 80주년을 맞는 애니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애니악, 이 이름 생소하시죠? 네.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약자로 ENIAC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네. 풀어서 보면 전자식 수치 적분 계산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식으로 계산하는 애니악이 인공지능의 조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애니악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개발이 됐고요. 1946년 2월 15일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컴퓨터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이 범용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게 한 가지 목적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 톱니바퀴나 회전축으로 움직이는 기계식 계산기였는데요. 이 범용 전자컴퓨터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기계 차원을 넘어서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계산도 하고 또 다른 작업을 바꿔가며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빨래는 세탁기는 빨래만 하는 기계고 그렇죠. 계산기는 뭐 덧셈, 뺄셈 같은 특정 기능을 한다면 애니악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전자적 판단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애니악의 이 전자적 판단 구조가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 AI나 뭐 자율주행도 이 뿌리를 따라서 올라가면 애니악이 처음 구현했던 그 구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단순히 거대한 옛날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의 조상으로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지금은 굉장히 얇고 또 뭐 반으로 접히는 휴대폰도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뭐 벽돌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무거웠죠. 굉장히 크고 묵직했잖아요. 네. 컴퓨터 조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조상님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네. 80년 전 처음 선보였을 때 그 크기가 약 167제곱미터 공간. 그러니까 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아주 거대한
30톤짜리 기계였습니다. 와. 네, 진공관이 뭐 무려 17,000개가 넘게 들어갔고요. 또 기계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용 냉각 시설까지 따로 필요했는데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지금으로 보면 이 거대한 검은 철제 냉장고 수십 개를 이어놓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전력 사용량도 엄청났습니다. 약 150kW. 감이 안 오시죠? 킬로와트요. 네, 150kW. 그러니까 이 작은 저희 집 동네 같은 그런 작은 동네 하나에서 사용하는 그 총 전력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은 거의 공장 설비 수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전기세도 많이 드는 애니악을 개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처음 개발 목적은 군사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중이었는데요. 이 미국이 포탄의 탄도 계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면 며칠씩 걸리던 작업을 우리 애니악이 단 몇 초 만에 해내지 않습니까? 네. 초당 약 5,000번 덧셈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뭐 그 당시 계산기보다 약 1,000배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악은 처음 목적과는 달리 이 전쟁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이게 컴퓨터의 뭐 시조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크다고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이 실물을 좀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 30톤이나 되는 그 모습인데 가지고 네. 있진 않고,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니악은 원래 U자 형태로 설치된 이 패널 40개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부 패널과 부품들이 나눠져서 보관돼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애니악이 태어난 곳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보관이 돼 있고요. 또 실리콘밸리 컴퓨터 박물관, 그리고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패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80주년 행사에서 화제가 된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자폐 스펙트럼과 신경 다양성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실물 크기 애니악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약 6개월 동안 골판지, 또 나무 패널, LED 조명 같은 약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실제 크기의 애니악 모형을 만들었고요. 네. 기계 소리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소리까지 재현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고요. 네. 또 올해 80주년을 맞아서 애니악 제작에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할을 했던 여성 수학자 6명의 노력이 재조명됐습니다. 이 여성 수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회로를 직접 연결하고요. 또 케이블을 바꿔 꽂아가면서 애니악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행사 사진에서도 이 6명의 이 여성 수학자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 80주년을 맞아서 최근 이 여성 개발자들이 컴퓨터 역사 개척자다 이렇게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우리 애니악에 관한 이야기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맞아 보이는 라디오로 중국 현지 상황을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집 생방송 마련했는데요. 14일에 이어서 15일에도 1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또 향후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요. 베이징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VOA 기자, 현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회담장의 생생한 분위기 또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 생방송은 라디오 단파 9310kHz와 VOA 한국어 웹사이트 또 유튜브와 X,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장량희,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